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아이 엄마이자 육아휴직 중인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미팅에서 만난 남자와 첫눈에 반해 4년간 연애를 하다가 아기가 생기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신을 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와 결혼하게 되었다며 엄청 좋아했습니다. 임신을 알게 되자마자 양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2달 만에 준비해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남편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기에 결혼 시작부터 주말 부부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은 제가 있는 대구에 구했고 남편은 시댁에서 살았습니다. 금요일에 퇴근하자마자 운전을 해서 바로 대구로 내려오거나 회식이 있는 경우에는 회식이 끝나자마자 귀찮아 버스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출산하고 나서는 주중에도 퇴근하고 내려와서 아기 얼굴 보고 저와 놀다가 잠을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대구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저의 육아휴직이 끝나가면서부터는 저희 부모님도 대구에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봐주셨습니다.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부모님 집에 아이를 내려주면 10시에 어린이집에 보내주시고 오후 4시쯤 돼서 데려와 주셨습니다. 점점 아기도 커가고 계속 주말 부부를 할 수 없기에 저는 서울로 남편은 대구로 보내달라고 각자 회사에 말했지만 생각처럼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말 부부는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가능하다고 사람들이 그러던데 제가 생각에는 주말 부부는 전생에 나라를 팔아서 역적이 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연애 때도 소소하게 말다툼은 있었지만 금세 서로 풀고 잘 지내고 그랬습니다. 결혼 초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주말 부부임에도 다투는 경우가 많아졌고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적어서 그런지 쉽게 대화로 풀 수 있는 것도 오랫동안 다투게 되고 남편은 몇 주씩 대구로 내려오지도 않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서로에게 차가웠지만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보기로 약속을 하고 지난날의 묵은 감정을 잊고 서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남편은 예전처럼 자주 내려왔고 중간중간 입덧할 때면 서울에서 맛있는 음식도 사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같이 살겠냐면서 남편도 둘째 출산일쯤 맞춰서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1년 가까이 저희 가족 모두가 같이 지냈습니다. 주말 부부하다가 같이 지내니까 처음에는 다툼도 좀 있었지만 그래도 같이 지낸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같이 장 보고 같이 밥해 먹고 저녁에 아기들 잠들면 영화도 한 편 보고 그런 소소한 것들이 단연간 주말 부부로 지냈던 저희에게는 너무 큰 행복이었습니다. 주말은 평일보다 빨리 지나가듯 1년간의 육아휴직 기간도 끝이 났고 저희 부부는 다시 주말 부부로 돌아갔습니다. 요번에는 각자 회사에 좀 더 강하게 어필해서 합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과 달리 남편은 진급하면서 중국 지사로 발령이 나면서 주말마다 보는 것마저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말 부부에서 월말 부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하고 남편을 따라갈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이제 15개월 된 둘째와 첫째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그곳 여건상 힘든 부분이 한두 개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저 혼자서 남편 보러 들어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모유 수유도 있고 평일에 두 아이를 맡아주시는 부모님께 주말까지 맡기면서 간다는 것도 엄청 부담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첫째 봐주실 때와 달리 체력적으로 힘들어하셨습니다. 평일에는 정신없이 아침에 아이들 챙겨서 부모님께 부탁드리고 일하고 퇴근하고 데려오고 밥해서 먹이고 씻기고 좀 놀아주다가 재우고 저도 기절하고 주말에는 아침부터 아이들과 씨름하다가 끝나고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남편의 빈자리는 점점 크게 느껴졌고 결국 우울증이 왔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일단 회사 휴직을 내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부모님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뭔가 북적북적하는 것이 사람 사는 것 같고 좋았습니다. 평일 아침 10시 첫째는 운동화를 신기고 둘째는 유모차를 태우고 어린이집으로 등원시켜주려 갔습니다. 정신없이 아이들을 맡기고 가는 여자들을 보면서 지난날의 제 모습도 생각도 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저렇게 돌아가겠지만 일단 지금은 너무 평화롭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좋은 차를 타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양손에 아이들 손을 등원시켜주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저 사람은 뭐하는 사람일까? 이 시간에 여유도 있고 울 남편도 같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찰나에 그 남자가 이름을 부르며 아는 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제 표정을 보면서
어떻게 자기를 못 알아보냐고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 고등학교 입학하고 동아리에서 만나 썸을 타다가 용기 내어 고백을 했더니 거절을 했던 그 선배 오빠였습니다. 기억이 나는 순간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오빠는 저보고 이제 아줌마 다 되었다며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그 차에 비친 제 모습은 머리도 안 감고 추리닝과 슬리퍼 정말 그냥 아줌마였습니다. 엄청 부끄러웠지만 아줌마의 당당함으로 잘 지낸다고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번도 여기서 저를 못 보았다고 하길래 그동안 부모님께서 대신 등 하원해 주셔서 그럴 거라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되면 가까운데 가서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얘기하자길래 좀 있다가 어디 가야 돼서 안 된다고 다음에 커피 한잔 하자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보는데 얼굴에는 눈곱과 머리는 미친년 저리 가라였고 오늘따라 옷은 왜 이리 후줄근한 옷을 입고 나갔던지 다음 날부터 아이들 등 하원할 때 좀 더 신경을 쓰고 나갔지만 그 오빠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만 우연히 만났나 보다 할 때쯤 다시 그 오빠를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등원시키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근황을 나눴습니다. 그 오빠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않고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에서 알바를 하면서 차근차근 올라가서 요리를 배우게 되었고 지금은 몇 개의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는 사업가이자 셰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지만 와이프가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어서 혼자 애 키우면서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오전에는 오빠가 등원시키고 오후에는 베이비시터분이 하원 및 퇴근할 때까지 봐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근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 늦어질 때도 많은데 그때마다 아이들 봐줄 사람 구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베이비시터분들도 갑자기 퇴근이 늦어지니 더 봐달라고 부탁을 드려도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휴식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돌봐줄 테니 연락하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냐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더군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고 아무리 사장이어도 이제는 출근해야 된다며 다음에 또 커피 한잔 하자고 하며 헤어졌습니다. 며칠 뒤 그 오빠에게 아이들을 봐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고 부모님께는 저희 집에 뭐 가지러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한 후 그 오빠네 집으로 갔습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큼 큰 집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혼자 애 키우는 남자 집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였습니다. 1시간가량 그 오빠의 아이들 놀아주다가 씻기고 재웠습니다. 청소나 반찬을 좀 해줄까 했더니 이미 너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오빠가 셰프였다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빨래가 밀려있길래 돌려서 널어주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늦게 와서 미안하다며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거친 숨속에 술 냄새가 났습니다. 직원들 회식이라서 어쩔 수 없이 1차까지만 같이 있다가 오느라 늦었다고 하였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집에 가면 된다고 버스는 끊긴 것 같고 택시 타고 가면 된다고 하고 신발을 신고 있는데 그 오빠가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자고 가면 안 되냐고 하길래 거절을 하는 게 맞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다렸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자. 그 오빠는 술이 과해서 실수했다며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괜찮다며 오빠의 손을 잡고 방으로 같이 들어갔고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점점 만나는 횟수는 늘어났고 오빠 아이들도 저를 잘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좋은 주말이면 제 아이들과 오빠네 아이들 다 데리고 나들이도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오빠네 집에서 밥도 해먹고 잠도 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에서 일하고 있던 남편이 샌드위치 연휴에 맞춰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양손 가득히 저와 아이들 선물을 가지고 저희 집에 갔더니 집에는 사람도 없고 한동안 사람이 왔다가 가지 않아서 먼지 쌓여 있었고 저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온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처가에서 지낸다는 말을 듣고 제 부모님 집으로 갔고 저희 부모님은 저랑 아이랑 저희 집으로 돌아간 지 꽤 되었다며 여기서 안 지낸다고 저희 집으로 가면 된다고 남편한테 말을 하셨습니다. 제 폰을 확인하였을 때는 남편의 부재중 전화 몇 통을 보았지만 늦은 밤이어서 신경 안 쓰고 그 오빠네 집에서 잤습니다. 내일 연락할 생각이었습니다. 잠이 들 때쯤 초인종이 울렸고 남편이 집 앞에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잔뜩 화가 난 얼굴로 현관문을 부실 것처럼 발로 찼고 제 남편의 얼굴을 몰랐던 그 오빠는 미친놈이 술 처먹고 행패 부린다며 나갔습니다. 남편은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달려들어왔고 속살이 다 비치는 잠옷 차림의 제 모습과 시끄러운 소리에 깬 첫째가
그 오빠를 보며 아빠 무서워하면서 뒤에 숨는 모습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남편은 나갔고 저도 뒤쫓아 나갔습니다. 불렀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등기로 이혼 서류가 도착했고 남편과 이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에 집 등 재산의 대부분을 주었지만 남편은 그것을 팔아서 아이들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애들한테는 잘해주고 가끔 보여달라고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아이들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문자를 하였습니다. 이혼한 지 몇 개월이 지났고 그 일이 있은 후로 쭉 오빠네 집에서 지냈고 저희 부모님도 모든 사실도 다 알게 되셨습니다. 그 오빠에게 이제 우리도 슬슬 결혼하자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오빠는 저랑 이렇게 지내지만 자기는 아직 죽은 자기 와이프를 사랑하고 와이프랑 결혼 생활하는 동안 힘들었기에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슬슬 제가 집착해오는 것 같고 구속하는 것 같다. 저는 여자친구일 뿐이지 와이프가 아니라고 이제 힘드니까 자기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오빠만 믿고 이혼하고 퇴사도 하고 그랬는데 어떡하냐고 했더니 자기는 어떠한 것도 약속해준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거는 저라고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자리 구할 때까지만 있게 해달라고 하였지만 얼마 되지 않아 저희 세 식구는 쫓겨났고 부모님 집으로 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벌 받는 거라고 알아서 하라고 전 남편은 중국에 들어가 있고 현재 남편이 준 아이들 계좌가 전 재산인데 차마 이것만은 쓸 수가 없어서 식당 주방 일을 해주며 딸린 방에서 아이들과 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같이 살자고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 딜러로 일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친구들이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가정을 꾸린 걸 보다 보면 살짝 부러운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솔로 라이프를 잘 즐기며 살고 있었어요. 낚시를 하기도 하고 등산을 가기도 하고 하여간 이런저런 취미 생활을 즐기기도 하니 그래도 꽤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게 되더라고요. 부모님은 어떻게든 결혼을 시키려고 난리신데 뭐 제가 이미 나이도 있고 워낙 오랫동안 혼자 지내와서 만남에 적극적이지 않으니 속이 타셨나 봐요. 자꾸 누구를 만나보라는 둥 재촉하고는 하시는데 아무래도 제 성격이 남자들 중에서도 꽤나 드센 편이라 여자한테 자상하게 대하지를 못하니 결국 사이가 쫑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성질을 좀 죽여야 하는데 40대가 됐어도 한 성질하는 편이라 참 여자들이 싫어할 만하다고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이 딱인 건지 저에게 최근 예상치 못한 인연이 다가왔는데요. 요즘 많이 변한 제 모습에 주위 친구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사랑이 그렇게 대단하냐며 놀라고 있는 터라 참 묘한 기분이 들기도 해서 이렇게 제 사연을 남겨봅니다. 저는 중고차 딜러로 꽤나 오랜 기간 일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아는 인맥으로 차를 구매해 가시는 분들도 많고 저를 믿고 몇 번이고 중고차를 사시는 단골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손님을 딱 보면 견적이 나온달까 이 사람이 뭘 중요하게 여길지 나중에 저를 골치 아프게 할지 안 할지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중고차 딜러의 짬인 건지 저랑 같이 딜러를 하는 친구들도 저를 볼 때면 참 대단하다고 말을 하기도 하죠. 아무튼 여느 날과 똑같이 차를 점검한 뒤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연락 한 통이 오더라고요. 레이 차량 구매하고 싶은데 한번 볼 수 있냐고요. 전화기 건너편으로 들리는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운 여성이었는데 예의 바르게 물어보는 그녀의 말투에 저 또한 공손하게 대답을 했어요. 오늘도 당장 볼 수 있다며 언제든 오라고 했죠. 그리고 그녀는 마침 여기 근처를 지나가고 있다며 잠깐 시간 내서 들른다고 했고 그렇게 그녀가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녀는 저보다 나이가 어려 보였는데 양손 가득 뭔가 바리바리 싸들고 왔더라고요. 보통 이렇게까지 하는 손님들은 별로 없는데 참 마음씨가 좋은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팍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얼른 달려가 그녀가 들고 온 빵이랑 음료수를 챙겼고 왜 이런 걸 사오셨냐며 살짝 나무랐죠. 그녀는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어떻게 처음 뵙는데 빈손으로 올 수 있냐며 말을 하시더라고요. 무례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친절한 사람을 만나니까 저 또한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그녀에게 최선을 다해 차량을 보여줘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그녀에게 차량 설명과 더불어서 직접 차를 보여주기도 하고 상사 내에서 직접 운전도 해보시게 도와드렸죠. 그녀는 차가 너무 마음에 들고 가격도 좋다며 구매하고 싶다 말했고 저는 오늘도 한 건 했다는 뿌듯함과 동시에 너무나 천사같이 착한 그녀에게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블랙박스도 새 걸로 달아주고 혹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달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사무실을 나가면서도 꾸벅 인사를 몇 번이고 하더니 환한 미소를 짓고 나갔죠. 항상 까칠한 말투로 인해 가끔은 손님이랑 싸우기도 했던 저인데 워낙 부드러운 그녀의 말투와 미소에 뭔가 저도 그렇게 그녀를 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누구를 만나는가도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됐죠. 아무튼 그녀가 떠나고 이상하게 그 뒤로 자꾸 그녀가 생각나더라고요. 양손 가득 빵이랑 음료수를 싸들고 오던 그 모습부터 조곤조곤하면서 부드러운 말투와 청순한 외모까지 단 하나도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없었어요. 보통은 차를 팔고 나서 손님에게 전화가 제발 안 오기를 바라는데 이상하게 그녀의 전화를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별거 아닌 차 핑계를 대서라도 그녀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죠. 그렇게 묘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와중 그녀에게 문득 전화가 왔어요. 너무 깜짝 놀라기도 했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심호흡을 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녀는 새로 장착해준 블랙박스가 뭔가 이상하다며 혹시 한번 봐주실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당연하다고 말했고 잠깐 사무실을 비운 뒤 그녀에게 제가 잘 아는 수리점으로 오시라 전달했어요. 근 일주일 만에 다시 보게 된 그녀는 여전히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음료수 하나를 건넸고 음료수를 받느라 그녀와 손이 살짝 스쳤는데 뭔가 그 손끝에 열기가 나는 느낌이었죠. 나이 먹고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녀에게 첫눈에 반한 듯 싶었어요. 아무튼 저는 블랙박스를 핑계로 그녀를 한 번 더 보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다행히 블랙박스도 큰 문제가 아니라서 쉽게 고칠 수 있었죠. 그렇게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그녀가 고맙다며 인사를 하고 가려는데 저도 모르게 그녀를 붙잡았어요. 그녀를 이대로 놓치면 안 되겠다는 직감이 팍 들었거든요. 저는 20대 초반으로 돌아간 듯한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함께 마시지 않겠냐 물었어요. 그녀는 제 말에 깜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는데 이내 여전히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좋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카페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그녀가 유부녀이거나 남자친구가 있으면 어쩌나 살짝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어요. 다만 이렇게 아름답고 착한 그녀가 왜 결혼을 못했을까 조심스레 물어보니 너무나 착한 마음씨를 이용하려는 나쁜 남자들을 만나며 워낙 고생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만나기가 무섭지만 워낙 제 눈빛이 진실해 보여서 이렇게 저와 커피를 마시는 거라 했어요. 그런 그녀의 사연을 듣고 저는 그녀에게 더 잘해줘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정식으로 사귀는 건 아니지만 그 뒤로 그녀와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맛있는 저녁을 먹기도 하고 평범한 연인처럼 만나왔죠. 그러다가 그녀도 점점 제게 마음을 열어서 어느 날은 분위기 좋은 호텔에서 뜨거운 밤을 보내기도 했어요. 뽀얀 피부와 나이에 못지않게 탱탱한 그녀의 몸은 저를 참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그녀와 사랑을 나눌 때면 마치 여우에 홀린 것 마냥 그녀만 보이고 그녀의 숨결만 탐하게 되는 느낌이었죠. 아무튼 그녀를 만나면서 까칠하고 성질 참 더럽던 저는 어느새 그녀의 착한 심성에 동화됐는지 꽤나 얌전해졌어요. 저조차도 변한 제 모습이 신기한데 주위에서는 참 놀랍다며 장난을 치기도 해요.
이렇게 변한 제 모습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요즘, 앞으로도 천사 같은 그녀 옆에서 영원히 행복하고 싶어요. 아무튼 제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자신에게 딱 맞는 짝꿍 찾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